자, 김가람의 람바다, 김가람의 바로 다 보이는 법 이야기. 자, 법무법인 삼덕의 김가람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과거사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과거사 정리라는 말이 좀 생소한 청취자분들도 계실 거고, 간략하게 이제 과거사법이 어떤 법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원래 정식 명칭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2005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이제 항일 독립운동 그리고 이제 반민주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 등을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행된 여러 가지 인권 유린 문제를 되짚어 보면서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에게는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05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그때 또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을 해가지고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이 조사가 중단됐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이제 법에서 조사 기간을 최초의 진실 규명 결정일 이후 4년간 활동을 하고 2년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 동안 조사 활동을 하고 그해 12월 31일에 해산을 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은 중단이 된 것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사 조사를 하는데 네네. 워낙 방대한 물량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 4년 하면 그래도 뭐 6년까지 했으니까 이제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곳이 많아서 근데 이제 지난달 20일이죠.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항일 독립운동이며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인권유린 폭력, 학살 사건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게 됐는데 뭐 개정된 내용이 그럼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제 그 전에 너무 신청 기간이 좀 짧지 않았냐, 조사 기간도 좀 음. 짧았다 이래서 피해자에 대한 이제 규명이 완벽하게 완료되지 못했다 네. 이런 예, 비판이 예. 계속 들렸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해라 이런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또 좀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 활동 종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국가 폭력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그 당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사건 그리고 추가적인 국가 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이제 그 전과 가장 달라진 점은 이제 청문회 절차를 도입을 한 예, 것입니다. 예. 사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을 또 새롭게 한번 예, 예.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제 과거사법을 통해서 밝혀진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지난 2005년경에 출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1기 진상위원회에서는 예. 이제 한국 전쟁 전후로 해서 이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해와 유품 발굴하고 또 화해 위령 시설을 건립하였고요. 네. 또 일제에 의해서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사망한 그 한인의 유해도 발굴하고 국내로 봉환함으로써 이제 희생자의 영혼과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화 운동 피해자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예. 관련자로 인정받은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과나 학사 징계 기록 모두 말소하고 이제 복직 공고 조치를 해서 명예 회복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기 진상위원회 출범된다면 이제 말씀하신 형제 복전 사건 네. 그리고 이제 서산 개척단, 성감 학원 사건 등 이제 국가가 주도가 된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권 유린 사례라는 게 음. 그 전쟁 시에 그리고 저 민주화 투쟁 당시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서산 개척단이나 선감 학원 사건 그리고 뭐 형제복지원 사건도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못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은 재차 그러니까 새롭게 또 우리가 생소했던 사건들이 좀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는 어떤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까? 일단 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서요. 이제 조사 대상에 대한 이제 조사 개시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위원회에서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렇게 요구를 예. 했는데요. 예. 이것만으로는 이제 자료를 가진 사람이 주기 싫다 이래버리면 아하.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법에서 제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응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이제 강력한 권한을 주었고요. 예.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이제 우리 개인 정보법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마음대로 개인 정보를 줄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예. 개인 정보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을 해야 하고 또 이제 청문 절차를 실시해서 예전에는 이제 조사를 해서 좀 불러보고 싶다 증인들이나 와서 와주세요 이러면은 나는 더 이상 관련하기 네네. 싫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청문회 실시해서 이제 증인을 불러서 들어보고 만약 거짓 증언이나 거짓 감정했을 경우에는 이제 벌칙 규정도 신설해서 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사 정리 준비 기획단 구성이 될 텐데 이 딱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과거사 정리 준비 기획단 구성해서 이제 위원회 구성 그리고 사무처 설치 그리고 관련 법규 정비 등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그게 결국 이제 정리위원회가 원활히 출범해서 조사할 수 있는 모든 재반 절차를 이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력해지긴 했는데 그 명령을 해서 불응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면 좀 강력한 겁니까? 그럼요, 강력하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3년 이하의 징역 이제 최고형 3년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교도소에 한 달만 들어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들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조사되지 않을까 하는 형제복지원이라든가 뭐 성감학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 처벌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뭐 죽거나 이래가지고 그게 또 참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렇네. 네. 그 과거사와 관련해서 이제 공직자 지금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개중에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압박이 돼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관련법도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조사위원이 선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중립적인 분들이 선정이 돼야지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15인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국회가 8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이렇게 권력기관 이제 분담을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제 9인으로 하면서요. 이제 좀 더 인원이 축소되면서 좀 더 컴팩트하게 됐죠. 그럼 그만큼 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을 상임위원 1인으로 하고 나머지 8인을 여야에서 각각 4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관련 있는 공직자가 개입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권의 이제 상대방 진영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좀 더 정치적으로도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겠군요. 그러면은 이제 딱 이 과거사 정리 준비 기획단이 딱 구성되고 이렇게 딱 모든 게 다 완료되고 나서 내가 이제 요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종전에는 이제 위원회 출범하고 신청 기간을 뒀을 때 1년의 신청 기간 두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2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좀 넉넉히 둬서 넉넉히 뒀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 다 관련자가 사망을 하거나 고령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빨리빨리 신고를 해주시죠. 그래요. 빨리 신고. 이게 신고할 준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과거사법 신청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러면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건지 그 또한 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1기가 이루어지고 이제 몇 년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거의 10년 만에 이제 2기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음 3기가 또 언제 출범될지는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대부분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대부분 이제 수십 년 지나고 피해자분들 고령이시고 사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2기가 딱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빨리 하셔라. 아까는 이제 만약에 뭐 제출 명령 같은 걸 어기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 했는데 혹시 이제 요 이제 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 과거사 정리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처벌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하고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정치적 화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결국 이 법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결국 피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상 조사 즉 진상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이 법의 주 임무기 때문에 일단 밝혀지면 그에 따른 처벌이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권 유린 과정에서 일어난 학대나 뭐 폭력 이런 상해 등은 다 이제 공소시효가 형사법적으로 지났기 때문에 결국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진실 밝혀지면 거기에 맞는 법이 또 제정될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나와도 이게 과거사법에서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 조항까지 넣어서 괜히 시간을 끄는 것보다 어차피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군요. 이제 과거사법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이루어지더라도 그동안 고통받아온 배상 부분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가지고 반쪽짜리 과거사법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보상 문제까지 법에서 다 같이 규정을 하면 이제 완벽하겠지만 네. 법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또 그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히 밝히는 것이 선행이 돼야지만 그에 따른 또 보상 절차가 논의될 수가 있는 것이라서요. 아마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일단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보상 문제는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야에서는 합의를 하지 못해서 제외된 네.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진상 규명에 예, 예. 우선을 두고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그런 배상이 전혀 안 되는 건지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법에서 네. 이제 그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할 것입니다. 그 일기 조사 때도 행정안전부 지금 산하 기관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사망하신 그 사망 상의자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했고요. 또 구금 해직자에 대한 생활 지원금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 대일 항진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네. 네, 예. 그 희생자 분들에게 대한 도의적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이 지급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2014년 6월 30일까지 모든 위로금이나 지급 신청 접수해서 심의 결정해서 지급 완료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또 소송 결과 등에 따른 이제 위로금이나 재심의 또 유보액 이런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특별법이 혹시 이제 제정이 되면 예, 예. 요런 위로금이라든지 예, 요런 예. 거 줄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혹시라도 뭐 개인적으로 민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사실은 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지. 예, 왜냐하면은 예. 이제 그 과거사 지원법 보면 결국 이제 민사적인 사법부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판단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예. 이제 이게 그 과거사법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행정기관 또 행정부 우리나라 사법부 이제 삼권 분리 엄격하게 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급해서 개인적으로 보상을 위해서 소송하시면 기간도 길고 또 입증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조치를 예, 취하기는 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 형제복지원 관련해서 지금 뭐 국회에서 농성하시는 분들부터 예, 해가지고 예.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뭐 경력들이 이제 기사를 통해 속속 알려지는데 굉장히 힘들게 사셨고 네.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으셨고 생활 보조는 뭐 더더욱 못 받으셨고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죠, 특별법이 이제 만들어진다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국가가 사실은 가장 큰 역할이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뭐 자기들 명분은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냥 멀쩡하게 길 가던 아이들을 잡아다가 형제복지원 사건만 해도 맞습니다. 사건하고도 네네. 마찬가지고 예, 예, 예. 얼마나 큰 고통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저 과거사법 개정이 된 만큼 네. 이분들 억울함 좀 반드시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가람의 람바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3덕의 김가람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